네,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문제 그 경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경기가 마지막 1분에 승리팀이 몇 번 바뀐 거예요. 55대 52로 하나은행 리드였는데 턴오버하면서 3점슛을 주는데 이게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 김정은 선수가 투샷을 얻어가지고 이 투샷을 다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를 한국을 실패하면서 그리고 김시현 선수의 파울로 이경호 선수가 투샷을 얻어요. 그리고 이 투샷을 성공시키면서 2점차까지 추격하게 되고요. 시간만 다 끌면 이기는 그 상황에서 김시현 선수가 12초를 남기고 턴오버를 합니다. 대충 이해는 되기는 돼요. 양인영 선수가 혼자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넣으면은 그대로 4점 차로 게임 끝이니까. 근데 너무 급했죠. 그냥 두 명한테 수비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패스가 너무 짧게 와가지고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신한은행의 속공으로 이어지고 신지현 선수의 바스켓 카운트가 여기서 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바스켓 카운트 골 넣으면 그래도 7초가 남는 건 똑같지만 엔드라인 바깥에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공 주소로 가는 동안 신한은 수비를 뒤로 물려요. 자유투가 안 들어가면서 인플레이 상황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김정은 선수의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나온 건데 역전당하자마자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부터 따라잡은 거거든요. 11대 12 1점 리드 상황에서 양인영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인영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동점이 됐고 여기에 진한을 빼버려요. 여기까지는 늘상 하던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3점 차를 지면서 쿼터를 끝내고요. 8분 남기고 정예림 선수를 빼고 진한 선수가 투입되면서 이때부터 빅3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미 8점이나 뒤진 패색이 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팀 위에서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을 계속 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10점까지 벌어졌던 경기는 쿼터 마지막에 6점 차까지 좁히게 돼요. 3점 차밖에 안 났던 경기를 8점 차까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빅3를 가동했고 그래서 한 골 좁힌 거예요. 3쿼터에도 계속 잘 되다가 양인영 선수를 빼버리죠. 왜 빼나 했더니 어깨 테이핑 다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8점 차까지도 벌어졌었는데 한 점 좁히고 3쿼터를 끝내고요. 4쿼터에 들어가서 역전이 된 건데 이시다 유즈키 선수가 이 경기에서 3점슛 4개를 성공시켜주고 그 속공도 2개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공격 활약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도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됐으면 지금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이미 뛰고 있겠죠. 1번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선수로 보이고요. 제가 잘하는 거 하게 냅뒀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는 말인데 제가 다른 선수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좀 잘하는 거 하게 냅두라고. 그냥 스팟업슛 할 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1라운드 때 잘했을 때도 그랬고요. 1라운드 때 그렇게 잘했던 고서연이나 지난 시즌 3점슛 성공률 42%였던 정예림을 못 살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지금 슈터는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팀의 3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처지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3점슛 성공률 시즌 55.6%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주축 슈터로 해가지고 게임을 풀어보면 4쿼터에 5점을 뒤지고 시작했는데 이 경기가 빅3가 계속 뛰면서 결국엔 경기를 뒤집어요. 마지막에 좀 실수도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양인영 선수 이날 조금 별로다 했는데 그래도 진짜 두 자릿수 득점에 9개 리바운드는 잡네요. 그리고 계속 더블더블을 하던 홍유순이 두 자릿수 득점을 못했고 타니무라디카가 뭐 득점은 많은 편이지만 야투율이 그렇게 높다고 해야 되나? 높지는 않아요. 15개 던져서 6개 성공이니까 정예린, 박소희, 고서연 이 선수들 쓰임새를 못 찾으면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시다 유즈키가 오늘은 터져줬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리그에 16경기 뛰면서 몇 번 터졌어요. 물론 중간에 부상 있었던 거 알아요. 근데 다치기 전부터 해가지고 2번 터졌어요. 2번? 3번 터졌어요. 상수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터지는 선수예요. 김시원 선수가 마지막에 실수도 하긴 했고 야투율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김시원의 무빙이나 수비가 없었다면 마지막 역전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좀 패스가 질이 나빠서 그렇지 판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은 아니었어요. 그 턴오버도. 다 이시다 유즈키하고 마지막 버저비터를 넣은 김정은 선수 얘기만 하는데 진짜 이 경기에서 수훈을 하는 선수는 진한이고 양인영이거든요. 진한 양인영이 항상 자기 몫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말고 한두 명만 터져주면 이기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양인영 2점 야투가 60%예요. 그리고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5개, 블록 2개, 스틸 하나. 진한 16득점 17리바운드. 물론 야투율은 조금 많이 깎였습니다만
거기에 어시스트 5개. 좀 이런 선수들 얘기는 빼놓고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전히 1번에 대한 숙제는 남아있는 때문에 이시다 유즈키가 2번 봐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럼 정예림을 어떻게 쓸 건지, 고소연을 어떻게 쓸 건지 이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경기는 또 하나 특이할 게 그간 팀의 1군 주전 3번이었던 박진영이 1분도 출전을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현 선수도 계속 고집을 하는데 이번에 신인들 퀄이 얼마나 좋았어요. 정현 선수도 퓨처스에서 10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6득점 2리바운드 2어시스트. 스탯에게 블록 하나 잘하긴 했죠. 근데 30분 40분 뛰고 퓨처스에서는 베스트라기라도 하나요? 30분 안 뛴 2단 선수가 20점 넣었어요. 박진영하고 정현은 40분이랑 거의 40분 뛰었는데 김하나 20분도 안 뛰고 12점 넣었어요. 정현 30분 뛰고 10분 뛴 서진영이랑 득점이 같아요. 그리고 20분 뛴 신태희랑 1점 차이. 그 24분 뛴 이다현이랑도 득점이 같고요. 솔직히 미안한데 왜 자꾸 박진영, 정현을 미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번 잘했던 건 맞는데 솔직하게 몇 번이나 잘했냐고요. 퓨처스가 중요한 게 이런 게 증명이 돼버려요. 1군에서는 종종 잘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시다 유즈키가 갑자기 왜 이렇게 3점이 터졌을 것 같아요? 하던 거 하니까 익숙해서 잘한다. 대전제. 그게 대전제. 처음으로 3명이 동시 기용 냈잖아요. 4개 넣은 게 하나는 이미 로우에 양인영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진한이 골밑으로 이동해주면서 수비에 이목이 다 쏠리게 해놓고 그 틈에 김시원 선수가 패스를 해준 거였고, 자, 두 번째는 진한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수비를 잡아놓고 패스아웃을 한 다음에 스크린을 가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 거였고, 세 번째는 로우에는 진한이 버티고 있고 하이포스트에서는 양인영이 버티고 있다 스크린을 가졌고, 그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올라온 김정은이 이시다 유즈키한테 패스를 해준 거예요. 물론 메이드 해준 이시다 유즈키 선수가 잘했다는 건 대전제인데 이게 전체 합작품이었어. 이게 강한 골밑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로우에서 양인영이 잡아주고 하이에서 진한이 잡아주고 반대편에 김정은이 있으니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죠. 그때 그 이시다 유즈키가 반대편에 있었어요. 오퍼볼 부분은 진짜 잘했네요. 합작품이에요.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해설도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3점 슛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셋이 같이 뛸 필요가 있다. 근데 여태 계속 그렇게 안 했죠. 제가 같이 왜 못 쓰냐고 했는데 같이 처음으로 셋이서 30분 이상 뛰니까 이기잖아요. 그냥 상대팀이 물론 동률 최하위 팀이긴 해요. 근데 그런 팀 겨우 이겼고 JFM도 빠졌고. 근데 시즌 초반 평가에 비해서 지금 신한이 어떤가요? 홍유순이 주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4위권을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동갑인 염유나 이경은 잘하고 있는데 왜 김정은은 3번이 안 된다는 건가? 우리은행 있을 때 빼고는 다 3번으로 커리어를 보냈던 선수인데 본인도 갑자기 외곽 플레이 하니까 원래 3번, 4번 바꾸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해가지고 김정은 선수가 이날 솔직히 되게 잘한 건 아니에요. 뭐 김정은이 뭐 다른 선수가 아니고 김정은인데 8득점이면 그 되게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진한 양인영이 있고 김정은이 외곽 수비 해주면서 둘이 나갈 때 밑에 메꿔주고 하니까 수비에 빈틈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승진, 서장훈 더블타워는 실패를 했지만 리카르도 포웰이 있을 때 리카르도 포웰을 트레이드하고 허버트 힐을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KCC가 정규 1위를 했는데 그때 하승진이 뭐라고 했냐면 뒤에 허버트 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가도 된다. 그래서 수비를 더 확장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이 드러난 거죠. 셋 중에 아무나 밑에 들어가서 수비해도 안 뚫리니까. 그리고 박소희, 김시원 선수가 수비는 확실하게 더 나아요. 차액은 김시원 선수 조금 못 믿었는데 수비 면에서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계속 3번으로 뛰어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3번 하면 되고요. 오랜만에 해도 잘하잖아요. 안 되면 포지션 바뀌면은 양인영이 밖에 나와버리면 돼요. 그 셋이 같이 뛰니까 장점이 또 뭐였냐면 밑에는 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양인영이 내려와가지고 공이 빨리 안 넘어오면 내려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너무 잘 넘어온 거예요. 양인영이 내려가서 받아주고 도와주니까. 그래도 되죠. 왜? 밑에는 김정은과 진한이 있으니까. 자기 좀 늦게 올라가도 엔트리 패스로 충분히 공격 가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3명 동시에 쓰고 이긴 적이 한 번이라던데,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진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가지고 이 셋을 이렇게 동시에 오래 기용한 건 처음이죠. 근데 이 셋을 동시 기용 안 하고 있을 때는 밀리고 있었죠. 그럼 답은 나왔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뭐 상위 세 팀한테 이길 수 있다? 아닐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용이는 답은 우리은행도 답을 찾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턱걸이는 할 수도 있겠다. 그 턱걸이가 되면 그 다음은 모르겠다. 잘하면 운 좋으면 결승 갈 수도 있겠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왜? 현재 1등으로 갈 걸로 예상되는 두 팀이 한 팀은 뭐 답을 어느 정도 찾았지만 그래도 가용인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고서연 손끝에 불을 다시 붙여놔야 되는데. 그리고 정예림하고, 정예림은 지난 시즌에 3점슛 성공률 42%였고 그 전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선수가 이러는 거는 자기 위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서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시다 유즈키 헤매는 이유도 똑같았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 양인영, 진한이 수직으로 서서 잡아주고 스윙 도니까 계속 이시다 유즈키가 찬스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정예림, 고서연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3점 슈터가 맨날 터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터질 수 있는 사람은 2명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은 지금 팀 내에 고서연하고 정예림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번 시즌에는 좀 그렇지만 이전까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서희 정도만 돌아오면 이렇게만 하면 해볼 만할 텐데 다음 경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봐야죠. 뭐 어제 경기에서는 제가 일하는 중에 경기를 못 봤는데 1쿼터 잠깐 봤거든요. 이동하는 중에 연속 3번 스틸하는 거 보고 야 진짜 꼴찌하기 싫은가 보다 했거든요. 순위표 놓고 보면 하나은행이랑 신한은행 경기 끝나고 보니까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랑 KB스타즈가 반 게임 차네? 지면 동률 꼴찌네? 1위 팀을 상대로 한번 뒤집혔다가 재역전하는 거 보면 진짜 꼴찌하기 싫었나 봐요. 신한이 위협적이었으니까 하나은행이 신한 잡았다고 좋아했을 텐데 이거 그 덕에 잘못하면 꼴찌 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김정우 선수가 마지막 버저비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도 는 적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신세계 시절이죠. 잡자마자 돌아서 던졌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자기도 그거는 블로커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완벽한 버저비터였어요. 이렇게 한두 명만 더 역할을 해주면 진한 양인영은 항상 잘하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늦었다. 뭐 신한은행은 아깝게 됐는데 뭐 판정 얘기 말 많은데 솔직히 판정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 갈 정도 내용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상한 거 느끼긴 느꼈는데 그건 어제 오늘도 아니고 뭐 송윤아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죠. 15득점 8리바운드면 야투율도 이거 7분의 6이면 이거 미쳤는데? 송윤아 선수가 조금 아까운 게 다른 애 나왔으면 신인왕 받았을 텐데 하필 홍유순이랑 같은 애 나와가지고 홍유순이 연속 더블 더블이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근데 뭐 내년까지도 기회가 있으니까 뭐 신인왕 받을 수도 있겠죠. 이번 신인들 퀄이 너무 좋아요. 한번 신인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